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다음 예방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10월에서 12월에는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야외 작업 시 들이나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아야 함. 1. 풍진 2. 수족구병 3. 인플루엔자 4. 신증후군 출혈열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요? 4번 신증후군 출혈열이죠.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잔디밭에 앉지 마세요. 유행성 출혈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그 공익 방송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쥐새끼들이 잔디에다가 똥을 쌉니다. 근데 이제 피크닉 가가지고 거기에 앉고 이러다 보면은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에 접촉이 돼가지고 이 병이 걸려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잔디밭에 앉을 때는 뭐 요즘이야 그런 일이 드물다 하더라도 찐득이 같은 건 있거든요. 항상 뭐 돗자리 같은 걸 깔고 앉으셔야지 그냥 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치류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쥐새끼인데 뭐 청설모든 다람쥐든 이렇게 그렇게 생긴 쥐과의 포유류가 설치류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네이버 사전적인 정의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게 학원 다니는 동안은 굉장히 좋은데 국시 막판에는 제가 그냥 먹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한탄 바이러스, 농촌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도시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무슨 한탄강에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쥐새끼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감염에 의해서 급성적으로 오는 발진성 질환이고요. 이거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 이것도 직전 국시에 나왔습니다. 볼거리죠. 이 사춘기 이후에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에요. 독감이 한동안 유행을 해가지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폐렴으로 전이돼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일장이 아니라 화장터가 없어서 4일장, 5일장 한 지가 지금 뭐 한두 달 됐습니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근육통. 여러분 독감이 너무 길게 가면은요. 맨날 감기약만 받아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폐렴으로 급속하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첫날, 뭐 둘째 날 수액을 무조건 맞고 3일 정도 지나도 회복이 안 되면은 정형외과 가셔서 흉부 엑스레이 찍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뭔가 석회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얘지고 있다 하면은 CT 찍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신종 인플루엔자. 옛날에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 많았어요. 이게 신종플루거든요. 그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가 없어가지고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냥 지나버린 감염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공포스러웠죠.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감염자 중에서 증상 감염자가 현성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하여 사람에게 침입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능력 이게 뭐냐요? 1. 동력 2. 저항력 3. 면역력 4. 병원력 5. 감염력. 정답 4번 병원력입니다. 병원력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의 병원은 병원체,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파도 병원 가잖아요. 하스피털 그런 병원 가잖아요. 일단 증상이 있어야지 병원을 간다. 여기서 증상이 있는 감염을 현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현성, 나타났다. 증상이 없는 것은요. 불현성 감염이죠.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해서 병원체가 사람에게 침입해서 이 증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병원력이라고 하고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능력은 감염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증식하는 능력, 이 증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감염력이 되고요. 이 병원체는 바이러스, 숙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성 감염자, 나타났다는 거죠. 감염이 나타났다. 명백하게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사람, 병원체에 감염되어 임상 증상이 있는 사람을 현성 감염자라고 해요. 감염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 현성 감염자. 증상이 없는 사람, 불현성 감염자. 결핵 환자? 임상적 특징도 있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뭐가 양성이야?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면 그냥 결핵 환자예요. 근데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 아니거나 음성이다 또는 양성 확인이 안 됐어? 그러면은 결핵 환자라고 명백하게 안 나오고 잠복 결핵 감염자 또는 결핵 의사 환자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양성 나오고 음성 나오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잠복으로 가세요. 일단 국가고시 용어로는요.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 확인은 되었어요. 그런데 결핵에 해당하는 어떠한 소견도 없어요. 기침도 안 해, 엑스레이도 찍어도 멀쩡해, CT 찍어도 멀쩡해.
이게 바로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잠복되어 있지만 증상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한번 다시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들어만 보세요.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 확인은 됐는데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하나도 없고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 균 검사에서 양성이어야지만 결핵 환자인데 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사실 결핵 환자 아니잖아요. 하지만 감염 검사에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자로 판단을 합니다. 객담 검사 음성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결핵 의사 환자 마치 모든 게 다 결핵 같아 보입니다. 의사, 헤아레일 의 같을사 마치 다 그 결핵 같아 보인다. 이 의사예요. 여기서의 의사는 닥터가 아닙니다. 기침도 2주 내내 했어? 엑스레이 찍었더니 결핵 같아? 소견은 결핵이지만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안 됐어. 이게 바로 의사 환자예요.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돼야지만 결핵 환자인데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안 됐어. 의사 환자고 균 검사에서 확실하게 음성 나왔어. 하지만 결핵 감염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모든 소견이 하나도 결핵 같지 않아? 잠복이죠. 모든 소견은 결핵에 해당하지만 하면은 의사 환자예요. 다음에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역 보건 사업은 80세 노인이 요즘 들어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깜빡깜빡한다 라며 걱정하고 있음. 1. 실명 예방 사업. 2. 치매 검진 사업. 3. 예방 접종 사업. 4. 당뇨병 관리 사업. 5. 일자리 지원 사업. 정답 2번 치매 검진 사업입니다.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깜빡깜빡한다? 80세 노인이죠? 혹시 치매 아니야? 치매 검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실명 예방은 눈이 안 보일 때고 또 당뇨병,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거는 보기를 보면 연결하실 수 있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10등급으로 판정한다. 2.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이 목적이다. 3. 대상자는 중증 질환을 앓는 노인으로 한정한다. 4. 별도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없이 혜택이 적용된다. 5. 장기요양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뭘까요? 정답 5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장기요양 혜택, 장기요양 서비스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 있을지의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 시설 가서 받는 서비스, 특별 현금급여, 특별히 현금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뭔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보기를 볼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65세 이상이라면 질병명을 보지 않고요.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면서 동시에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되는 노인들에게 나라에서 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본인이요? 지금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겠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줍니다. 65세 이상은 질병명이 없어도 특별히 질병이 없어도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돼, 내 거동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이 등급을 주고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가 걸렸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 왔어, 파킨슨으로 일상생활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이 등급을 준다는 거예요. 등급을 주면 어떻게 돼요?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재가급여를 받으면,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15%고요. 시설급여, 요양원을 가거나 시설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 돈을 누가 내냐? 나라에서 20%를 보태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보험료, 건보료를 강제로 냈습니다. 보험료는 공단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나라에서 20%, 나머지 부족한 60에서 65%는 공단에서 내주는 거예요. 보험자와 가입자도 많이 물어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보험사는요? 건강보험공단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의 건보료를 받아 먹고 있다가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병원비도 제3자 지불제도죠? 우리가 100% 내는 게 아니잖아요. 외래에서 30% 내고 나머지 공단에서 내주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은 질병명 안 본다.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된다고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고 특히나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 뇌졸중,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은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뇌졸중 걸렸어? 병원에 입원했어? 이미 병원에서 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제3자 지불 제도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을 조금만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상자가 안 되고 퇴원해서 일상생활 안 되면 이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요? 여러분의 엄마가 치매예요. 아빠가 뇌졸중 걸리셨어요. 집 근처에 주소지 근처에 건강보험공단을 가서 신청을 하세요. 자녀분이 가셔도 되고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 집에 가 계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가고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집으로 방문을 해요. 연락하고 방문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 거동이 되시나요? 시장 가실 수 있나요? 계산하실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52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등급을 한 달 안에 줍니다. 1, 2, 3, 4, 5등급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치매는 5등급 정도를 줍니다. 점수가 있는데 1, 2, 3, 4, 5등급 45점 이상이고 경증 치매라면 5등급을 주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에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다.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사실 이 점수까지 나오는 거는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는 오반데 요양보사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나왔었다는 거. 이 점수까지 제가 국시 막판에 암기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런 사항을 알고 보기를 다시 볼게요. 1번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10등급 아니죠?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뉜다고 했고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소득, 돈은 주지 않아요. 대상자는 중증 질환을 앓는 노인으로 한정한다? 아니죠. 65세 이상은 질병명 안 보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일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거동이 되고 일상생활 되면 안 주는데 거동도 불편해. 걷는 것도 안 돼. 일상생활이 안 돼. 일상생활이 뭐예요?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자기가 똥 싸고 똥 치우고 또 슈퍼 가서 마트 가서 먹을 거 사오고 요리해 먹고 이게 일상생활인데 또 병원 가고 왔다 갔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별도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없이 혜택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지원금이든 뭐든 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라는 거. 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뭐냐 이것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그 한 가지 보기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셔야지 다른 문제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방방 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해주는 거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요? 목욕 설비를 갖춘 이 이동식 차량 같은 게 집으로 와요. 일정 시간 보살펴주는 거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보살펴주는 거 단기 보호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 방문 간호죠. 시설급여에는 규모로 나뉩니다. 9인 이내와 10인 이상. 노인 요양 공생과 노인 요양 시설이 있어요. 공생은 5명에서 9명까지, 또 10명 이상 20명, 30명은 시설,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비비비가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섬이나 벽지, 오지 그런 데는 기관도 없고 요양원도 없고 요양보호사도 없죠. 가족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특별히 돈 주는 게 그게 바로 가족 요양비. 다음 예방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은 10월에서 12월에는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야외 작업 시 들이나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아야 함. 1. 풍진 2. 수족구병 3. 인플루엔자 4. 신증후군 출혈열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요? 4번 신증후군 출혈열이죠.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잔디밭에 앉지 마세요. 유행성 출혈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그 공익 방송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쥐새끼들이 잔디에다가 똥을 쌉니다. 근데 이제 피크닉 가가지고 거기에 앉고 이러다 보면은 감염된 설치류의 배설물에 접촉이 돼가지고 이 병이 걸려요. 죽을 수도 있거든요. 잔디밭에 앉을 때는 요즘이야 그런 일이 드물다 하더라도 찐득이 같은 건 있거든요. 항상 돗자리 같은 걸 깔고 앉으셔야지 그냥 앉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치류가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건 쥐새끼인데 청솔모든 다람쥐든 이렇게
그렇게 생긴 쥐과의 포유류가 설치류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네이버 사전적인 정의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게 학원 다니는 동안은 굉장히 좋은데, 국시 막판에는 제가 그냥 떠 먹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한탄 바이러스, 농촌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도시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무슨 한탄강에 바이러스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쥐새끼 유행성 출혈열,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감염에 의해서 급성적으로 오는 발진성 질환이고요. 이거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 이것도 직전 국시에 나왔습니다. 볼거리죠. 이 사춘기 이후에 불임을 유발할 수가 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에요. 독감이 한동안 유행을 해가지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폐렴으로 전이돼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일장이 아니라 화장터가 없어서 4일장, 5일장 한 지가 지금 뭐 한두 달 됐습니다.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근육통. 여러분, 독감이 너무 길게 가면은요, 맨날 감기 약만 받아 드시면 안 돼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폐렴으로 급속하게 전이될 수 있습니다. 첫날, 뭐 둘째 날 수액을 무조건 맞고 3일 정도 지나도 회복이 안 되면은 정형외과 가셔서 흉부 엑스레이 찍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 뭔가 석회화되고 있다, 이렇게 하얘지고 있다 하면은 CT 찍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신종 인플루엔자. 옛날에 이것 때문에 죽은 사람 많았어요. 이게 신종플루거든요. 그때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가 없어가지고,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냥 지나버린 감염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공포스러웠죠.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증상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으로 감염자 중에서 증상 감염자가 현성 감염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하여 사람에게 침입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능력, 이게 뭐냐요? 1. 동력, 2. 저항력, 3. 면역력, 4. 병원력, 5. 감염력. 정답 4번 병원력입니다. 병원력, 증상이 있어서 병원 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서의 병원은 병원체, 바이러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파도 병원 가잖아요. 하스피털, 그런 병원 가잖아요. 일단 증상이 있어야지 병원을 간다. 여기서 증상이 있는 감염을 현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현성, 나타났다. 증상이 없는 것은요, 불현성 감염이죠.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가 숙주에 침입해서, 병원체가 사람에게 침입해서 이 증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병원력이라고 하고요.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능력은 감염력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증식하는 능력, 이 증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감염력이 되고요. 이 병원체는 바이러스, 숙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성 감염자, 나타났다는 거죠. 감염이 나타났다. 명백하게 질병에 이환되어 있는 사람, 병원체에 감염되어 임상 증상이 있는 사람을 현성 감염자라고 해요. 감염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 현성 감염자. 증상이 없는 사람, 불현성 감염자. 결핵 환자? 임상적 특징도 있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뭐가 양성이야?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면 그냥 결핵 환자예요. 근데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이 아니거나 음성이다 또는 양성 확인이 안 됐어? 그러면은 결핵 환자라고 명백하게 안 나오고 잠복 결핵 감염자 또는 결핵 의사 환자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양성 나오고 음성 나오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잠복으로 가세요. 일단 국가고시 용어로는요,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 확인은 되었어요. 그런데 결핵에 해당하는 어떤 소견도 없어요. 기침도 안 해, 엑스레이도 찍어도 멀쩡해, CT 찍어도 멀쩡해. 이게 바로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잠복되어 있지만 증상은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한번 다시 정의를 읽어드릴게요. 들어만 보세요.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 감염 검사에서 양성 확인은 됐는데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조직학적 소견이 하나도 없고 결핵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 균 검사에서 양성이어야지만 결핵 환자인데 균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이 된 거니까 사실 결핵 환자 아니잖아요. 하지만 감염 검사에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자로 판단을 합니다. 객담 검사 음성 잠복 결핵 감염자예요. 결핵 의사 환자, 마치 모든 게 다 결핵 같아 보입니다. 의사, 헤아레일 의 같을사, 마치 다 그 결핵 같아 보인다. 이 의사예요. 여기서의 의사는 닥터가 아닙니다. 기침도 2주 내내 했어? 엑스레이 찍었더니 결핵 같아? 소견은 결핵이지만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안 됐어. 이게 바로 의사 환자예요.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돼야지만 결핵 환자인데 균 검사가 양성 확인이 안 됐어? 의사 환자고 균 검사에서 확실하게 음성 나왔어? 하지만
하지만 결핵 감염 검사,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는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잠복 결핵 감염자입니다. 모든 소견이 하나도 결핵 같지 않아? 잠복이죠. 모든 소견은 결핵에 해당하지만 하면은 의사 환자예요. 다음에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역 보건 사업은 80세 노인이 요즘 들어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깜빡깜빡한다라며 걱정하고 있음. 1. 실명 예방 사업. 2. 치매 검진 사업. 3. 예방 접종 사업. 4. 당뇨병 관리 사업. 5. 일자리 지원 사업. 정답 2번 치매 검진 사업입니다.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깜빡깜빡한다? 80세 노인이죠? 혹시 치매 아니야? 치매 검진을 할 수 있는 거죠. 실명 예방은 눈이 안 보일 때고, 또 당뇨병,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거는 보기를 보면 연결하실 수 있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10등급으로 판정한다. 2.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이 목적이다. 3. 대상자는 중증 질환을 앓는 노인으로 한정한다. 4. 별도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없이 혜택이 적용된다. 5. 장기요양 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정답 뭘까요? 정답 5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장기요양 혜택, 장기요양 서비스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 있을지의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 시설급여, 시설 가서 받는 서비스, 특별 현금급여, 특별히 현금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뭔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보기를 볼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65세 이상이라면 질병명을 보지 않고요,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면서 동시에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되는 노인들에게 나라에서 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본인이요? 지금 일상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겠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전 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별해서 줍니다. 65세 이상은 질병명이 없어도, 특별히 질병이 없어도 일상생활이 혼자서 안 돼, 내 거동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이 등급을 주고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가 걸렸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 왔어, 파킨슨으로 일상생활이 안 돼, 이런 경우는 이 등급을 준다는 거예요. 등급을 주면 어떻게 돼요? 본인 부담금을 냅니다. 재가급여를 받으면, 재가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15%고요. 시설급여, 요양원을 가거나 시설 서비스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20%예요. 그럼 나머지는 이 돈을 누가 내냐? 나라에서 20%를 보태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건강보험료, 건보료를 강제로 냈습니다. 보험료는 공단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나라에서 20%, 나머지 부족한 60에서 65%는 공단에서 내주는 거예요. 보험자와 가입자도 많이 물어봅니다.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보험사, 보험사는요, 건강보험 공단입니다. 평소에 국민들의 건보료를 받아 먹고 있다가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병원비도 제3자 지불제도죠? 우리가 100% 내는 게 아니잖아요. 외래에서 30% 내고 나머지 공단에서 내주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이면은 질병명 안 본다,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된다고요.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이고, 특히나 노인성 질환, 치매, 파킨슨, 뇌졸중, 거동 불편하고 일상생활은 어려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뇌졸중 걸렸어? 병원에 입원했어? 이미 병원에서 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제3자 지불 제도에 의해서 본인 부담금을 조금만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상자가 안 되고, 퇴원해서 일상생활 안 되면 이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요? 여러분의 엄마가 치매예요. 아빠가 뇌졸중 걸리셨어요. 집 근처에, 주소지 근처에 건강보험공단을 가서 신청을 하세요. 자녀분이 가셔도 되고 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그럼 거기서 집에 가 계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받아가고 작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방문을 해요. 연락하고 방문을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어머니 오늘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 거동이 되시나요? 시장 가실 수 있나요? 개선하실 수 있나요? 이런 걸 물어봐요. 52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등급을 한 달 안에 줍니다. 1, 2, 3, 4, 5등급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고, 인지 지원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치매는 5등급 정도를 줍니다. 점수가 있는데
1, 2, 3, 4, 5등급 45점 이상이고 경증 치매라면 5등급을 주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에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이다.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사실 이 점수까지 나오는 거는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는 5반대, 요양보사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지만 한 번 나왔었다는 거. 이 점수까지 제가 국시 막판에 암기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런 사항을 알고 보기를 다시 볼게요. 1번 장기요양 등급은 1에서 10등급 아니죠?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뉜다고 했고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의 목적인가요? 아니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소득, 돈은 주지 않아요. 대상자는 중증 질환을 앓는 노인으로 한정한다? 아니죠. 65세 이상은 질병명 안 보고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일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거동이 되고 일상생활 되면 안 주는데 거동도 불편해. 걷는 것도 안 돼. 일상생활이 안 돼. 일상생활이 뭐예요? 밥 먹고 화장실 가서 자기가 똥 싸고 똥 치우고 또 슈퍼 가서 마트 가서 먹을 거 사오고 요리해 먹고 이게 일상생활인데 또 병원 가고 왔다 갔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또 별도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 없이 혜택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뭐 지원금이든 뭐든 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장기요양 급여에는 재가급여,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라는 거. 또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뭐냐 이것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그 한 가지 보기만 보시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셔야지 다른 문제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방방 주단,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어요. 너무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해주는 거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은요? 목욕 설비를 갖춘 이 이동식 차량 같은 게 집으로 와요. 일정 시간 보살펴주는 거 주야간 보호, 일정 기간 보살펴주는 거 단기 보호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거 방문 간호죠. 시설급여에는 규모로 나뉩니다. 9인 이내와 10인 이상 노인 요양 공생과 노인 요양 시설이 있어요. 공생은 5명에서 9명까지, 또 10명 이상 20명, 30명은 시설, 요양원으로 가는 거예요. 가족 요양비,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비비비가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섬이나 벽지, 오지 그런 데는 기관도 없고 요양원도 없고 요양보호사도 없죠. 가족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특별히 돈 주는 게 그게 바로 가족 요양비.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